저는 간호과 해상과 김원중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내분 비계를 맡아가지고 내분 비계 중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분 비계는 이제 어제 배우신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외분비와 내분비가 있는데, 외분비는 이제 땀샘이나 이런 것처럼 직접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내분비계는 혈액을 통해서만 가는 건데, 이제 내분비계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표적 장기에만 적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호르몬들은 세포에 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기능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내분비계통의 주요 기능 단위는 이제 뇌하수체, 갑상샘, 부갑상샘, 부신, 솔방울샘, 이자의 랑게란스샘, 그 다음에 생식샘의 고환과 난소 등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앞쪽에서 뇌하수체, 갑상샘, 부갑상샘, 부신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분비계통의 특징에 보면 이제 호르몬은 대체로 그 음성 되먹임 기전이라고 해서 이 과정에 의해서 적절히 양이 분비가 돼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이제 음성 되먹이 기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량 같은 게 정상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은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정상 수치로 돌려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뇌하수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뇌하수체는 이제 전엽과 후엽이 있어요. 그래서 전엽에서는 총 6개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후엽에서는 2개의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전엽에서는 첫 번째로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프로락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성장 호르몬은 말대로 이제 성장을 도와주는 호르몬이 되는 거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에서는 이제 목에 있는 갑상샘에 대해 이 호르몬을 방출하게 하도록 자극하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역시 부신 겉질에 대한 기능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난포 자극 호르몬은 이제 여성의 난소에 있는 성숙 난포를 자극해서 이제 생식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황체 형성 호르몬 역시 난소와 고환에 의한 성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해서 성숙을 유도하고 정자를 생산하도록 자극을 합니다. 그다음에 프로락틴은 뇌하수체 압엽에서 혈류로 생성되고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슐린, 성장 호르몬, 당류 스테로이드, 태반 락토겐과 함께 작용하여 젖샘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입니다. 두 번째로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옥시토신이라고 이제 자궁 수축을 도와주는 호르몬이고요. 두 번째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 이뇨를 막아주는 호르몬입니다. 몸에 수분이 없어지거나 그럴 때 이제 그 수분 방출을 막아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갑상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갑상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호르몬 분비하는 기관 중에 가장 큰 기관이고, 네, 주로 이제 티록신과 트리아이오니티로닌이라는 이런 복잡한 이름의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주로 하는 기능은 체내 이제 티록신 같은 경우에는 체내 물질 대사의 촉진을 유도를 해서 막 땀을 나게 한다든지, 움직임을 빠릿빠릿하게 한다든지 이런 걸 도와주고요. 두 번째로 칼시토닌은 이제 칼슘의 혈액 용도를 감소시키고 뼈의 흡수를 촉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갑상선은 간단히 이 정도로 설명해드리고, 이제 부갑상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부갑상샘은
갑상샘 저 궤면에 붙어있는 작은 4개의 기관으로 크기는 4에서 6mm의 둥글고 굵은 갈색의 원판으로 이제 작게 위치하고 있는데 주 기능은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고 정상 신경 근육 자극, 혈액 응고 등을 합니다. 그래서 부갑상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 부신 구조에 대해서도 부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은 부신은 이제 콩팥 위에 붙어있는 내분비 기관으로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내분비 섬입니다. 그래서 얘도 뇌하수체처럼 부신 겉질하고 부신 피질로 나뉘는데 이제 부신 피질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의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솔을 분비하고 두 번째로는 알도스테론, 세 번째로는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중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코티솔에서는 이제 항염 작용과 면역 억제 작용을 하고 두 번째로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제흡수, 수분 제흡수를 해서 이제 몸의 수분을 보존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로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이고 이건 이제 2차 성징과 전자 형성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성 근육을 증가시켜주고 고환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신 속질은 카테콜아민이라는 단 한 가지의 호르몬만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스트레스에 급격히 반응해서 혈압을 올려주거나 심장 박동을 높여주거나 혈액순환을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제 에피네프린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환자들 중에서도 심정지가 왔을 때 주로 투여하는 약물이 에피네프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 박동이 느려지니까 이제 심장 박동을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질환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주로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뇌하수체 전염 같은 경우에는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뇌하수체 호르몬에서 성장 호르몬 같은 게 과잉 발산이 되면은 조숙증이 생긴다거나 뭐 말단 비대증 아니면은 그다음에 뭐 거인병 뭐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은 제대로 순환이 안 되니까 뭐 뇌하수체가 괴사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성장이 느려진다거나 그런 기능 반응 그런 질환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인데요. 갑상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내 물질 대사를 촉진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제 항진증은 그레이브즈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갑상샘 기능이 항진이 되면은 막 너무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땀도 많이 나게 되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체내 물질 대사가 엄청나게 촉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저하증은 반대로 체내 물질 대사가 너무 촉진이 안 돼서 막 살이 찐다거나 부종이 생긴다거나 행동이 느려지고 반사가 느려지고 이런 게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부갑상샘의 상승과 저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부갑상승은 주요 기능이 이제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는 건데 이제 부갑상승이 상승을 하면은 말 그대로 혈중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뼈에 흡수되는 칼슘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뭐 골절이 쉽게 된다거나 뼈가 이제 엉성해진다거나 이런 게 생기고 상승이 되면은 저하가 되면은 혈중 칼슘이 또 적어지고 뼈로 흡수되는 칼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막 강축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경련 이런 게 생기는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부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면은 부신 피질 기능 항진증에서는 이제 후천성으로 생기는 쿠싱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 코티솔이 너무 과잉 분비돼서 생기는 걸로 이제 살찌고 얼굴이 달처럼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무월경,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이 생기는 증상이 있고요. 이제 부신 피질의 두 번째 호르몬이 알도스테론이 과잉돼서 나타나는 질환으로는 알도스테론증으로 이제 알도스테론의 기능이 나트륨 제흡수와 수분 제흡수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너무 과잉이 되면은 몸에
체액이 너무 축적이 돼가지고 부종이 생기거나 고혈압이 생기는 질환이죠. 세 번째로 안드로겐은 이제 남성 호르몬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안드로겐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남성화가 된다거나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성조숙증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신 속질 질환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 너무 과다하게 생성이 많이 돼서 갈색 세포종이 생겨서 이제 고혈압이 생기거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땀이 많이 나고 두통이나 불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건 이제 대부분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일단 저는 이제 내분비계에서 이제 앞쪽 파트 부신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나 다른 세포군의 활동을 시작하거나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음성 대먹이 기전으로 인해서 발현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는 6가지의 뭐 성호르몬, 부신피, 자극호르몬 등이 있는데 이제 뇌하수체 후엽에는 옥시토신과 항이뇨 호르몬 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에서 각각 분비하는 호르몬이 다르니까 이것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로 어르신분들이 많이 생기는 병은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으로 생기는 질환이고 증상이 살찌고 이제 얼굴이 달처럼 문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얼굴이 달처럼 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무혈경,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불닭증이 생기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